삶의 무게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자, 오늘의 첫 사연은 멀리 제주에서 날아온 사연입니다. 김미정 씨가 보내주셨어요. 철없는 남편 이야기 좀 들어보시겠어요? 남편은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55세가 되던 해 명예스러운 퇴직을 했답니다. 말이 좋아 명예퇴직이지 저는 명이 짧아지는 퇴직이라 부르고 싶어요. 하루 종일 집돌이 남편을 보는 자체가 제게는 명이 짧아지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제주도 여행을 하게 되었고 제주도로 이주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제주도에서 1년 동안 집을 짓고 작은 민박집을 열었습니다. 이제 남편은 오랜 교직 생활의 경험치를 톡톡히 살려 펜션지기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학생들 대학 입시 계획하듯 관광 플랜도 짜주고 수학여행 인솔하듯 손님들께 해설도 해주고 말이죠. 물론 그 열정이 너무 뜨거워서 옆에 있는 제가 3도 화상을 입을 때도 있지만요. 얼마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제니퍼라는 미국 사람이 손님으로 예약했는데 휴대폰을 도난당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미국 통신사의 휴대폰을 구입하고 다시 개통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모든 연락을 이메일로 해왔습니다. 제니퍼가 제주에 도착했고 시내버스를 타면 펜션 근처 버스 정류장까지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1시간 가까이 걸리는 서귀포까지 차를 몰고 갔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얘기하는 제니퍼가 귀엽다며 밥도 사주고 숲길과 오름을 함께 걸으며 짧은 영어와 한국말을 섞어가며 해설도 해주고 마트 쇼핑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날 운행거리가 100km가 넘었어요. 기름값이 얼마나 비싼데요. 어휴, 어차피 환불도 안 되는 남편이니 그냥 데리고 살지만 이럴 때는 정말 자고 있을 때 코라도 한번 살짝 꺾어주고 싶어요. 그 다음 날도 비자림이며 만장굴 등을 무료로 가이드를 해주었습니다. 남편은 서툰 영어와 유창한 한국말로, 제니퍼는 서툰 한국말과 유창한 영어를 섞어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휴대폰을 분실했나요? 서귀포에서 깡패 같은 남자들이 내 배낭에서 훔쳐갔어요. 대낮에 거리에서요? 네, 휴대폰을 어디에 넣어두었나요? 이 배낭입니다. 뒤로 메고 다녔는데 그 후로는 이렇게 앞으로 메고 다닙니다. 휴대폰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았을 때 지퍼가 열려 있었나요? 아니에요. 지퍼가 닫혀 있었어요. 깡패 같은 사람이 대낮에 한국의 거리에서 제니퍼 배낭의 지퍼를 열고 휴대폰을 가져간 후 지퍼를 다시 닫아 주었다? 네, 틀림없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한국은 안전한 나라입니다. 아마 어디엔가 놓고 왔을 거예요. 휴대폰을 어디에서 마지막으로 사용했나요? 시내 버스에서 검색했어요. 그럼 버스에 놓고 내렸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가 버스에서 어디 갈까 검색하고 가방에 틀림없이 넣었습니다. 경찰서에는 가보았어요? 네,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는데 별 도움이 안 됐어요. 경찰서에 언제 갔나요? 분실한 지 2일, 3일 지난 후 갔어요. 아마 경찰서에서 제니퍼 번호로 전화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며칠 지났다면 휴대폰 배터리가 방전되어 전화를 걸어도 소용이 없었겠군요. 분실한 그날 갔었다면 지난 한 달 동안 힘들지 않았을 겁니다. 남편은 제니퍼를 데리고 파출소로 가서 휴대폰 분실 신고를 다시 했습니다. 남편은 제주도에 있는 경찰서 3곳의 유실물 센터에 전화합니다. 휴대폰을 습득한 버스 회사에서는 휴대폰은 한 달 정도 보관하다가 분실한 사람이 찾아가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경찰서에 일괄로 보내져서 경찰청 유실물 통합 포털에 등록이 된다고 합니다. 아직 경찰청에 등록되지 않았으면
아마도 그 휴대폰은 버스 회사에 보관되어 있을 거라고 남편은 확신했습니다. 지도를 펴놓고 남편의 취조가 다시 늦은 밤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서툰 한국말과 서툰 영어로 나누는 대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제니퍼가 한국말로 하면 남편이 못 알아듣고 남편이 영어로 물으면 제니퍼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니퍼는 버스 번호도 색깔도 정류장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장기 미제 사건 해결하듯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 끝에 몇 가지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1. 그 버스에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다. 2. 버스가 자주 멈추었다. 3. 천재연 폭포 정류장을 지났다. 학생들이 많았다면 관광지 순환 버스가 아니고 버스가 자주 멈추었다면 급행이 아닌 일반 시내버스라는 얘기. 시내버스 앱을 열고 천재연 폭포를 경유하는 일반 시내버스 노선을 확인하고 그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 회사 전화번호까지 확보했습니다. 남편의 짧은 영어와 제니퍼의 짧은 한국말로 진행된 특수수사대의 취조가 끝난 시간은 밤 9시. 버스 회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을 기약하고 침대에 누워서도 남편의 머리 돌아가는 소리가 옆자리까지 전해지는 듯합니다. 다음 날 제니퍼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 남편이 환한 얼굴로 들어오더니 빨리 가자입니다. 1시간 가까이 걸리는 제주 시내버스 회사에 가서 본인의 휴대폰을 받는 순간 미라클! 이건 기적입니다. 흐뭇하게 웃는 남편을 보니 자랑스러우면서도 징글징글하다 싶기도 하고 동시에 울다가 웃다가 하는 느낌 아시나요? 남편은요. 교사를 할 때도 내 자식보다 학생들을 더 챙겼습니다. 지금 펜션을 하면서도 항상 손님이 우선입니다. 남편이 키우는 닭이 낳은 알은 손님에게 먼저 드리고 남는 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아휴, 그놈의 오지랖은 또 어찌나 넓은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한 제니퍼 휴대폰 분실 사건 해결한 것 좀 보세요. 내 남편 고백석 씨, 앞으로도 마술사 마술 부리듯이 오지랖 많이 부리면서 살려면 건강해야 하니 아이고 우리 같이 좀 운동도 하고 술은 좀 줄이고 그렇게 살아봅시다. 야, 참 열정적으로 사람들한테 아주 마음을 다하고 박수 칠 일이네요. 네, 도와주시면서 사는 선생님이시다. 그러니까요. 우리 김미정 님도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남편이 자랑스러우셔서 이렇게 편지 보내신 것 같아요. 아주 독특한 분이시죠. 누가 이렇게까지 안 해요. 자기 시간 들여가며. 그럼요. 이 진심으로 고객을 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예전에 학교에 계실 때 학생 대하듯이. 그러게. 자기 자식보다 학생들을 더 우선했다잖아요. 우선시 삼았다잖아요. 정말 따뜻한 분이시네. 아니 근데 휴대폰이라는 게요. 네. 그 물론 뭐 요즘 비싸기도 합니다만 그 돈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그거 한번 잃어버리면 정말 골치 아파요. 이거 아마 미국인도 뭐 똑같을 거를. 마찬가지겠죠. 여러 가지가 다 기록이 휴대폰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니퍼가 눈물을 흘리면서 미라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대단한 일을 해주신 겁니다. 그 제니퍼는 이 덕에 아주 한국 특히 제주에 대해서는 엄청난 신뢰를 갖게 됐다는 얘기죠. 이게 저 민간 외교관이에요. 그러네요.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아, 대단한 분인데 우리 고 선생님. 네. 이 펜션 가보고 싶네요. 네? 처음에 제니퍼가 귀여워서 뭐 밥을 사주고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이랬는데 전혀. 네. 와. 제목도 철없는 남편이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철없는 우리 남편. 철이 진짜 많은 분이신데. 네. 감동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 서울 강서구 강소로의 김나영님.